네, 5만 원이면 된다고요? 잠시 저쪽으로 와보실래요? 차도 드리고 잘 해드릴게요. 순간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만 원이면 된다던 그녀. 그건 단순한 차 한 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2세,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북한산에서 만난 그녀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최진기입니다. 오늘 저는 당황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저는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40년의 서점 생활을 접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산길은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5월의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한 산책 날씨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오는 길에 잠시 쉬어가려 했습니다. 오늘도 안개가 짙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안개에 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요한 아침. 그 고요함 속에서 잠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전통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전에도 있었었나? 호기심에 발걸음을 돌린 저는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문이 열려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찻잔을 닦고 다른 한 손으로는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는 모습. 차분하고 단정한 그 뒷모습에 왠지 모를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손님,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시나 봅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단정한 얼굴, 곱게 뻗은 코, 그리고 조용히 웃는 눈.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령 이미령 씨. 제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성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누구? 최진기입니다. 51년 전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미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닦던 찻잔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졌습니다. 진기 씨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1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령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령은 차분한 손길로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찻잎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73년 21살의 저와 19살의 미령. 저희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문학을 사랑했던 청년과 시를 즐겨 읽던 소녀. 함께 걸었던 서울의 뒷골목, 한강공원에서 나눴던 순수한 대화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맞이했던 이별이었습니다. 미령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오랜만이네요. 차를 내려놓으며 미령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50년도 더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많이 늙었을 텐데. 미령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그대로더군요. 그 맑은 눈빛. 미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산에 오르세요? 네, 아내가 떠난 후로 매일 아침이요. 당신은 여기서 차를 파시는 건가요? 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혼자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더라고요. 우리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의 삶, 그리고 이별 후의 시간들. 저는 서점을 운영했던 이야기를, 미령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아온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처음 만난 날 너무 많은 것을 캐물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네, 내일도 문 열어둘게요. 미령의 대답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51년 전 미령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꼼꼼히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손목시계까지 차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즐겼습니다. 북한산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51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제 마음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미령은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새의 그녀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기 씨. 미령은 은은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나눈 짧은 만남 이후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 줄어든 듯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제주도에서 공수한 녹차인데 향이 아주 좋아요.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령 씨,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미국에 가신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미국에 간 건 6개월 뿐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시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정말요? 그럼 그동안 계속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20년 정도 살았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서 우리는 50년 동안 서로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사실 당신이 떠나고 몇 년은 당신을 많이 찾아 헤맸었어요. 제 고백에 미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연락을 피했던 거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51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강처럼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미령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 신기한 인연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대화도 점차 깊어졌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40년간의 서점 운영 이야기를, 미령은 요양원에서 일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저는 제 마음이 점점 더 미령에게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이 아닌 깊고 따뜻한 동반자적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미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미령 씨, 내일은 혹시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산 아래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용기를 내어 제안한 제 말에 미령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요양원 휴무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날 북한산 자락의 작은 한식당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라고 부를 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 들떠 보이는 미령의 모습에 저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찻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의 오랜 친구 박상민을 마주쳤습니다. 어이, 진기. 요즘 잘 지내나? 상민은 반갑게 인사하며 미령을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령을 소개했고 세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령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상민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맞구만. 북한산 찻집 여자. 소문 들었지? 5만 원만 주면 뭐든 다 해준다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미령에 대한 그런 소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에이, 모르는 소리 말게. 산에 자주 오르는 남자들 사이에선 다 아는 이야기라네. 나이 든 남자들 상대로. 뭐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한번 시험해봐. 미령이 돌아오자 상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령의 따뜻한 미소와 맑은 눈빛은 그런 소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찻집을 찾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령 씨, 이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주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 소문이 있더군요. 5만 원이면 당신이 뭐든 해준다고.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실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봉투를 제 가슴에 던졌습니다. 51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이군요. 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찻집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령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해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미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찻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찻집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섣부른 행동이 새싹처럼 피어나던 관계를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소문을 믿다니. 저는 친구 상민에게 전화를 걸어 소문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상민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려 그저 산에 오르는 남자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라고만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미령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찻집이 아닌 다른 등산객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미령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산 중턱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한 여성 등산객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 중턱에 찻집을 운영하시는 이미령 씨를 아시나요? 아, 미령 선생님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여성의 말에 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어느 요양원인지. 세봄 요양원이요. 저도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세요. 홀로 사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챙기시고. 여성은 미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찻집은? 아, 그건 취미로 하시는 거래요. 본래 차를 좋아하셔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도 거의 받지 않으시던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령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찻집을 열었고, 저처럼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세봄 요양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친절하게 요양원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산을 내려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미령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봄 요양원에 도착한 저는 접수대에서 미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미령이 일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령의 주소를 물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심한 채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저는 다시 한번 산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뜨고 등산객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노부부가 찻집 앞에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문이 닫혀 있네. 미령 씨가 안 계시나? 그러게 지난주에는 차 한잔하고 내려갔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일어나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미령 씨를 아시나요? 노부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산에 올라와서 미령 씨 차를 마시곤 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주시죠. 가격도 부담 없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미령 씨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노부인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미령 씨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신가요? 옛날 첫사랑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령 씨는 종종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았다고. 그분이 다시 나타났다고 얼마 전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찻집을 닫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령 씨께 사과드리고 싶은데.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이 작은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미령 씨는 저희 딸과 같은 아파트에 사세요. 가끔 만나곤 하거든요. 이 주소로 찾아가 보세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서울 북부의 한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미령은 저를 만나줄까? 미령은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령의 집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령 씨 저예요. 최진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터폰은 끊어졌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낙심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령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큰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또다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령 씨, 저는 당신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51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일은 모두 제 오해와 불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 진심 어린 외침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돌아서려는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미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절 그렇게 생각했나요? 미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제 어리석음이었어요. 당신의 맑은 눈을 보고도 그런 소문을 믿다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릅니다. 미령은 천천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그런 여자로 생각했다는 게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령 씨.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천천히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에 미령은 저를 빤히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나며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기 씨는 왜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분이 떠나신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에, 그 후에는 글쎄요, 아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요. 미령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미령은 저에게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진기 씨, 우리 군산 선유도 가서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면 어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고,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주말 새벽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해변에는 우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 위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미령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점점 붉은 빛이 짙어지더니 마침내 수평선 위로 태양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답네요. 미령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침 햇살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용기를 내어 미령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령은 놀라지 않고 그대로 기대왔습니다. 미령 씨. 네. 줄곧 생각했어요. 저 미령 씨랑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말에 다소 놀란 미령이었지만 제 진심에 깊은 감동을 느낀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진기 씨. 그렇게까지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요, 우리. 미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며 우리를 따스한 빛으로 감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일은 계속하실 건가요? 네, 당분간은요.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저도 무언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서점을 다시 열어볼까 해요. 미령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서로가 있었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미령은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북한산을 오르거나 때로는 작은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서점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미령은 저를 돕기 위해 주말마다 함께 책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령 씨,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볼까요? 물론 서두르는 건 아니고. 미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곧 일상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북한산을 오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점 준비를 계속했고 미령은 요양원 일을 하며 틈틈이 저를 도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령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미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1년 전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기억해요? 1973년 10월 15일 대학 도서관에서. 미령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세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10월 15일이면 당신을 생각했으니까요. 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단순하고 소박한 은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미령 씨, 이제 법적으로도 나와 부부의 연을 맺어줄래요? 남은 여생 우리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미령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어떻게 제 손 사이즈를 아셨어요? 지난번에 함께 장갑을 샀잖아요. 그때 몰래 체크해뒀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51년 전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거리, 나누었던 대화들.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젊은 날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녁에는 제 몇몇 친구들과 미령의 요양원 동료들을 초대해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축하해요, 두 분. 미령의 동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찾아온 사랑이라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미령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렵게 다시 찾은 사랑입니다. 반년이 지났을까 미령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선유도로 이사 갈까요? 선유도요? 네, 그때 우리가 다녀온 곳이요. 그곳에서 작은 펜션이라도 하나 운영하면서 남은 인생을 바다를 보며 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곳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요양원 일은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선유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미령은 요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선유도에 도착한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조그만 정원도 있었습니다. 미령이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늦봄 펜션이 탄생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진 우리가 운영하는 아담한 펜션은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령이 직접 우려내는 차와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는 작은 북카페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이들에게 늦봄 펜션은 편안한 휴식처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선유도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당신은? 저는 미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절대 얻지 못할 것 같았지만 정말 우연히 한순간에 내게 찾아온 큰 선물.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미령은 제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로또였고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벅차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령 씨를 다시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깊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그런 로또가 찾아올 것입니다. 늦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 속에 잊혀가던 옛 사랑,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령의 얼굴을 보며 깨닫습니다. 72세의 제가 일 아침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북한산의 안개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찻집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가장 평범한 날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저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의 노년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미령과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미령과 함께 늦봄 펜션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나 오늘은 당신을 타고 싶어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거칠어지면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 볼을 어루만지던 그 남자의 손길이 뒷목을 지나 조금씩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던 그 순간, 우린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아찔한 사랑이 제 인생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똑같기만 했던 제 인생이 어떻게 통째로 흔들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김영지라고 합니다. 8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요함이 좋았고,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사소한 자유가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이 때로는 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유독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산책로를 걷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영지야, 이제 그만 포기해. 전 남편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우리 나이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앞으로 남자 만날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서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살아.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데이트 앱. 그건 젊은이들의 놀이죠. 소개팅. 누가 60대 할머니한테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어요.
그렇게 체념하며 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공원 게시판 앞을 지나는데 문득 눈에 띈 전단지 하나. 등산동호회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었을 때 산을 좋아했거든요. 결혼 후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 정신이 쏠리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포기했던 취미였는데 문득 그 자유로움이 그리워졌어요. 이런 걸 할 나이가 많나? 관절도 예전 같지 않은데 넘어지면 어쩌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전단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천천히 다시 배우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처음으로 등산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신 것 같았는데 다들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이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등산동호회 회장님은 63세의 박종우 씨였어요. 은퇴한 대학 교수라고 하더군요.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흰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첫눈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이 참 따뜻했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등산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서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종우 씨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죠. 그는 제가 동호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등산을 하는 동안 가끔 미끄러질 뻔하면 재빨리 붙잡아 주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타는 산이었지만 다행히 금방 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북한산 초입부터 중턱까지 약 2시간 정도 등산을 했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오르는 기분이 어찌나 상쾌하던지. 동호회에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분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만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분들보다도 제겐 종우 씨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영지 씨, 혹시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도 될까요? 종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당동인데요. 어디로 가세요? 아, 저도 사당동 근처예요. 그럼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에 그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요. 대학에서는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철학이요.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끔 강의실 꿈을 꾸고 난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만둔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첫 만남이었는데도 불편한 침묵 없이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손주도 셋이나 되고요. 영지 씨는요? 저도 딸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결혼하고 대전에 살고 있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그렇군요. 멀리 있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자주 연락하니까 괜찮아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종우 씨가 물었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헤어지기 전 그가 건넨 말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벅차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60대 나이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이라니. 얼어붙은 줄 알았던 내 심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따뜻한 봄날의 만남이 너무 감사한 선물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등산 동호회에 나갔어요. 종우 씨는 항상 옆자리를 비워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여성 회원분들도 그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지만 종우 씨는 유독 저만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평소보다 멀고 높은 산을 오르기로 했죠. 오늘은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정상까지 가면 경치가 정말 좋아요. 종우 씨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등산을 하는 동안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죠.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산 중턱 벤치에서 종우 씨가 제게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날씨가 더워졌네요.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내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살게요. 다음번에 영지 씨가 커피 사주세요. 종우 씨의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우리는 물을 마시며 산의 경치를 감상했어요. 오고 가는 등산객들, 푸른 나무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영지 씨는 교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세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참 많네요. 처음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왔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초대받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셨겠네요. 저는 학생들이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지켜보는 게 가장 보람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아하 하는 순간이 오면 정말 행복했죠.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회원분들이 먼저 일어나 하산하기 시작하자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종우 씨가 문득 물었어요. 영지 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네, 주말이요.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그럼 설악산 쪽에 제가 아는 코스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등산하러 가는 거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혼자서라도 다녀오려고 했는데 영지 씨랑 같이 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잖아요? 65세의 나이에 데이트라니. 부끄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죠. 좋아요. 가고 싶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럼 토요일 아침 7시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종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눈빛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죠. 그날 설악산 가면서 아침 먹을 수 있게 제가 김밥 준비할게요. 네, 알겠어요. 벌써 기대되네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첫 만남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들뜬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는 그날 무엇을 입을지, 어떤 가방을 들고 갈지 고민하며 옷장을 뒤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등산복으로 정했죠. 밤새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렘에 밤을 지새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죠.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도 하고 머리도 신경 써서 정리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공들여 준비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종우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 동호회 모임 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죠. 베이지색 등산복과 적당한 크기의 배낭이 참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종우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영지 씨야말로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설악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우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종우 씨는 손수 준비한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이라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종우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리는 서툴지만 딸아이가 어릴 때 도시락을 많이 싸줬거든요. 설악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산행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 둘만의 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설악산 대청봉 코스는 경사가 좀 있지만 경치는 정말 최고예요. 천천히 가면서 감상해 보세요. 종우 씨의 말대로 등산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다른 쪽으로는 기암괴석과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봄날의 풍경이 온전히 펼쳐져 있었죠. 우리는 중간중간 멈춰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산 중턱 대피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정겨운 분위기의 산채 비빔밥 식당이었죠. 여기 산채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와, 메뉴판을 보니 정말 다양한 나물이 들어가네요. 저도 그걸로 먹을게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우 씨는 대학 시절 산악부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서 매주 산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영지 씨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지금처럼 예쁘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평범했어요. 다만 활발한 성격이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지금도 충분히 활발하고 매력적이신데요. 종우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죠.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작은 벤치를 발견하고 쉬어가기로 했어요. 오늘 영지 씨와 함께여서 정말 즐거운 하루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요. 그가 문득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하산을 시작했고 역으로 향했지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종우 씨, 혹시 저녁 식사하고 가실래요? 아직 시간 있으시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역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보던 종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지 씨, 오늘같이 좋은 날에 괜찮으시면 간단히 술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소주 한 잔 할까요?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종우 씨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후의 외로움에 대해 말해 주었죠. 저도 제 이혼 이야기,
그 후에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요. 처음에는 매일 술만 마셨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이혼이라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혼자 남겨진 느낌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영지 씨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셨어요? 종우 씨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날의 아픈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어요. 25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저도 혼자 남겨지는 건 정말 외로웠어요. 종우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 위로가 되었죠. 사실 영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그의 갑작스런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사당으로 돌아가는 막차 시간이 다 되어 서둘러 역으로 향했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종우 씨가 제 어깨에 자켓을 살며시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밤이 되니 쌀쌀하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이거라도 걸치세요. 고마워요. 지하철이 도착해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는데 잠시 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종우 씨가 제 어깨에 기댄 채로 살짝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저는 종우 씨가 깨지 않기를 바라며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사당역에 도착했을 때 종우 씨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어느덧 우린 집 앞에 도착했고 한참을 머뭇거리며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눈 이야기와 감정의 여운이 아직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 왠지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다신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실래요? 제 말에 종우 씨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함께 들어섰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던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린 서로를 너무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안았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감정과 욕망은 여전히 젊고 뜨거웠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65세의 나이에 다시 느껴보는 이 황홀한 행복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종우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연인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늦게 찾은 우리만의 사랑, 소중히 지켜가고 싶어요.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제는 연인이 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편안한 눈빛.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렘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저녁에는 꼭 전화를 걸어 하루 일과를 물어봐 주었죠.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영지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는 건 어때요? 딸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네요. 어느 날 종우 씨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 자녀들에게 우리 관계를 소개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자녀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기는 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점심 종우 씨의 딸 민지 씨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봐서 저도 기뻐요. 민지 씨의 말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민지 씨의 남편도 저를 존중해 주었죠.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지만 몇몇 회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장미영 씨라는 여성 회원은 유독 우리를 볼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우 씨랑 영지 씨, 요즘 참 가까워 보이네요. 동호회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한 회원이 말했어요. 네, 사귀고 있어요. 종우 씨가 당당하게 말했을 때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미영 씨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영 씨는 오래전부터 종우 씨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등산 동호회의 정기 여행으로 2박 3일 지리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등산을 하며 느끼는 바람, 함께 나누는 웃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모두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종우 선생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사랑하면 젊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요. 한 회원이 농담처럼 말했고 모두가 웃었어요. 종우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제 쪽으로 눈짓을 했죠. 회원분들도 우리의 관계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성 회원들과 함께 쓰는 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두 여성 회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두 사람 요즘 눈에 띄게 가까워졌더라. 아직도 몰랐어. 둘이 사귄다잖아. 근데 너 그거 알아? 종우 씨 옛날부터 여자 밝히기로 유명했대.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여자들한테 접근했다고 하던데. 정말 어디서 들었어? 미영 씨가 그러던데. 종우 씨 예전부터 알았는데 여자들 꼬시는 수법이 맨날 똑같대. 처음엔 친절하게 챙겨주고 산에도 데려가주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여자가 마음 주면 딱 거기까지래. 특히 나이 든 여자들, 외로운 사람들 노리고 접근한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정말이야? 우리 영지 씨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나이도 많으신 분이 저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상처받을 텐데. 화장실 칸막이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죠.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나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의 따뜻한 시선, 다정한 손길, 진심 어린 고백들.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종우 씨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자리를 피했고, 등산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죠. 종우 씨가 다가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했어요. 그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점심시간, 종우 씨가 결국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자리를 피하려는데 종우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종우 씨, 사실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난 게 제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여자 밝히기로 유명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 말에 종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놀란 듯한 그러면서도 상처받은 눈빛이었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종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영지 씨,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실수한 적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가 총각이었던 시절 4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와 함께 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유치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을 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 번 의심이 생기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셨다면서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로 만나서 밥 먹고 모두 똑같은 패턴이라던데. 영지 씨,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런 걸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전 이미 너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여행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연락을 끊었죠. 종우 씨가 몇 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종우 씨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8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남자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이 나이에 바보같이 왜 또 사랑놀이나 한 걸까? 스스로를 질책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깝게 지내던 여성 회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김수연 씨였죠. 영지 씨, 그동안 안 나와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연 씨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오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문에 대한 이야기, 종우 씨와의 갈등,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까지. 수연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지 씨,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소문은 미영 씨가 영지 씨와 종우 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미영 씨가 종우 씨를 오랫동안 혼자 좋아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 씨는 종우 씨가 영지 씨랑 사귀는 걸 보고 질투했던 거예요. 사실 종우 씨는 동호회에서도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요. 그럼 미영 씨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종우 씨가 여자 밝히는 바람둥이로 유명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사실 종우 씨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헌신적인 남편이었다고 해요. 저희 남편도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는데 종우 씨와 교류가 있어서 잘 알아요. 수연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 하나에 소중한 인연을 의심하고 밀어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지 씨, 그거 알아요? 종우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동호회에 나오면 영지 씨만 기다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먼 산만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미영 씨도 요즘은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미안한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종우 씨가 영지 씨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건 동호회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수연 씨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우 씨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푸는 게 어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수연 씨가 돌아간 후 용기를 내서 종우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우산을 챙기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종우 씨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종우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종우 씨는 한눈에 봐도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지 씨,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종우 씨에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다가갔어요. 종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종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들어오세요. 조용히 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만 컵라면이, 바닥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늘 깔끔하던 종우 씨의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영 씨가 퍼뜨린 소문이 다 헛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종우 씨의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 불안과 의심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안해요, 종우 씨.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8년 전 이혼했던 그때의 아픔을 다시 겪게 될까봐 전 사실 너무 두려웠거든요. 종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지 씨,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30년을 함께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준 적 없어요. 알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믿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우 씨는 젊은 시절의 실수들, 아내와의 삶, 그리고 지금 저에게 느끼는 진심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제 불안했던 마음과 외로움, 그리고 종우 씨에 대한 진심을 고백했죠. 종우 씨, 제가 너무 쉽게 흔들렸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지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종우 씨, 우리 이대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더 깊이 서로의 진심을 나누도록 해요. 그날 밤, 종우 씨의 집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깊고 맑은 빗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종우 씨는 계란 프라이를 굽고 저는 토스트를 만들었죠. 그렇게 서로 웃으며 보내는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영지 씨, 다음 주 일요일 오랜만에 동호회에 같이 가요.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종우 씨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종우 씨는 제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종우 씨가 바람둥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미영 씨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만의 자리에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나 종우 씨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미영 씨가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젠 이해하려고 해요. 종우 씨를 많이 좋아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 마음은 끝까지 받아주지 않더니. 영지 씨와 행복해 보이는 종우 씨의 모습에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날부터 우리 동호회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저와 종우 씨의 관계도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이 산에 오르고 다른 회원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단풍이 절정이었던 초가을, 어느 가을날. 종우 씨와 저는 설악산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등산로를 천천히 걷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종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지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청혼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보이는 종우 씨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우며 종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산 모양의 반지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등산 동호회를 추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이라는 산을 함께 오르자는 의미로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우 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산은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종우 씨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은 따뜻했죠. 영지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종우 씨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종우 씨와 둘만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요. 난생 처음 베트남 여행도 가볼 생각이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캠핑도 계획 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꿈과 목표가 있기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때론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사랑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 앞의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대로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표현해 보세요.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믿고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봄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